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1일이고요. 자, 오늘 어제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 좀 브리핑 하고요. 오늘 시장 상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이 전일 좀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2.7%, 다우 지수도 일단 2% 넘게 무너졌고요. 뭐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뭐 유럽 시장이나 뭐 북미 쪽도 다 전부 다 뭐 지수가 좀 하락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우리 국내 증시는 어제 전일 뭐 미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코스피랑 코스닥은 더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반등에 너무 환호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수는 더 내려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이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뭐 거의 뭐 3할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여러 뭐 경제적으로 뭐 안 좋은 이슈들도 있지만 거의 트럼프의 이슈가 8할 이상이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지금 관세 같은 뭐 이런 부분을 꺼내지 않았다 또는 뭐 임기 중에 꺼냈다라고 하면 너무 초반부터 지금 카드를 꺼냈거든요. 예, 근데 좀 뭐 1, 2년 있다가 뭐 이런 관세가 좀 인상됐다라고 했을 때는 경제가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이제 관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뭐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공격 카드를 꺼내버리니까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우리는 안 하겠지, 우리는 예외겠지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상황들에서 좀 지수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오늘 지금 장중에 지금 1.3% 정도 좀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도 1.1% 이상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환율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1456원이었는데 지금 1458원대로 지금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1500원 근처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당연해지는 겁니다. 예, 뭐 저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 기관 오늘 코스피 시장, 양시장 모두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 살짝 담아주고 있지만 장 마감 때쯤 되면은 이게 보합권으로 내려오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색으로 예,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장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일 공략했었던 종목들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첫 번째로 슈퍼컴의 1천조 배 이상 중국이 공개한 양자 컴퓨터라고 합니다. 자, 일단 중국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어디 다른데 뭐 제품을 공개한 거는 아니고요. 보도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아직 어렵고요. 진짜 찐 성능 테스트를 어, 확인한 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은 뭐 중국의 외신 보도에서 중국 어디죠? 판젠웨이 라는 과학원에서 이끄는 연구팀이 개발을 했는데 이름이 쭈충스 3호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게 지금 구글의 최신 기술보다 100만 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양자 쪽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양자 보안칩 관련된 부분으로 좀 이슈가 좀 되면서 오늘 공략하는 종목이 어제 공략한 종목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자 일단 요 양자를 계속 이슈로 말씀드리면 양자 쪽으로 지금 ETF가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ETF 상품이 많아진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로봇 ETF가 계속적으로 많이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있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련된 이슈들이 막 생기면서 로봇 ETF가 엄청 늘어났고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ETF들이 늘어나면서 코인 가격을 급등시켰단 말이죠. 로봇주를 주가 급등으로 끌어냈고요. 자, 일단은 양자 컴퓨터 쪽으로는 재료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 재료는
당분간은 좀 올 한 해는 좀 수차례 좀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절대 내려놓으면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쨌든 AI 산업이 발달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양자에 대한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고 이 양자에 대한 이 보안 이런 부분을 양자 암호 쪽으로 해서 당연히 이슈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양자는 계속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양자 컴퓨터에 봄은 온다. ETF 대거 신규 상장한다. 그러니까 뭐 ETF 관련 그 양자 컴퓨터 관련된 ETF가 상장되면서 뭐 미국 쪽으로 이제 여러 아이온큐 뭐 포함해가지고 엔비디아랑 뭐 포함해가지고 이전에도 ETF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관련돼서 ETF가 이제 계속 나온다라는 거고 양자 컴퓨터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이제 새롭게 신규로 또 상장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자, 이제 양자가 이제 한 획을 그으면서 붐을 일으키는 시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신규 상장 종목들을 보면 양자 보안,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그 한두 달 안으로는 분명히 양자 쪽으로 재료 붐이 보일 것이다. 우리 국내 증시는 항상 그래요. 예, 그래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어떤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있는지 거기 따른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신규 상장 뭐 용돈벌이식으로 이렇게 참여하셔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신규 상장이 나오는 그 타이밍들이 굉장히 좀 맞아떨어지는 약간 그런 패턴을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은 3월 19일입니다. 이제 우리 좀 보면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 날에 3월 19일 수요일 날 21일까지 3일간의 네, 이런 행사를 합니다. 어떤 행사냐냐? 세계 보안 엑스포라고 해요. 세계 보안 엑스포를 여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이 뭐냐면 AI 보안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화두에 올라 있는 게 뭐죠? 양자암호죠. 그래서 뭐 양자암호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따르는 뭐 기대감 뭐 이런 거는 반영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그런 발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양자 쪽으로 해서 이 행사로 인해서 좀 슈팅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재료 이슈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주체가 어디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정부와 협력하는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종목으로 자 엑스게이트를 일단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엑스게이트는 차트적인 기술적인 접근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엑스게이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대장. 어, 양자 쪽으로는 일단 엑스게이트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엑스게이트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대장 종목 하나 잡아놓으면 좀 든든해요. 예. 그래서 일단 대장 종목으로 엑스게이트를 일단 관심 종목으로 좀 담는데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을 좀 잡기가 좀 애매하죠. 지금 자리에서. 그래서 이 매수 타이밍을 좀 같이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공략하는 종목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뭐 양자 쪽으로 관심 있어 하시고 뭐 종목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ICTK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집니다.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조정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직 매수 진입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전략 듣고 나시면은, 괜찮네. 요 가격에서 매집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ICTK랑 뭐 양자 뭐 관련된 거 그리고 다음 종목들은 제가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KCS랑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일단 박스권에서 우리가 매집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들어갔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다음은 일단은 중국 이제
그 양자 쪽으로 한 가지 뭐 이슈가 또 있거든요. 그 이슈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ICTK 같은 경우는 왜 공략을 했냐면요. 지금 양자 쪽으로는 계속 조정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이 종목만 유일하게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양자 보안칩 대량 생산. 양자 보안칩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관련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양자 보안 칩을 뭐 한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도 삼성전자에서 양자 보안 관련된 칩 개발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요 얘기가 결국엔 이제 재료 소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삼성전자와 뭐 협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렸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협력할 정도의 그 정도 스펙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칩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PQC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 정식 표준을 탑재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미국 쪽과 지금 협력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부분으로 인해서 ICTK가 좀 최근에 좀 주가 급등을 좀 많이 보였고, 또 ICTK는 지금 도이치텔레콤과 뭐 보안 협력을 성공했다. 뭐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재료 이슈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돼요. 뭐 큼지막하게 뭐 주가를 뭐 급등시킬 정도의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재료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에 뭐 충분히 영향은 갔겠지만, 이게 뭐 상한가를 끌어낼 정도의 그 정도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주가 급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좀 열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좀 화면 보시면, 자, 일단 조선 쪽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뭐 하나오션도 지금 그렇고 하나 엔진도 그렇고 좀 역대급으로 좀 주가를 좀 계속 고가 찍어 올리면서 좀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뭐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주가 탄력을 굉장히 좀 끌어올렸던 종목들이고, 지금 요거 보시면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올해 수주 실적 보시면 LNG 운반선 요거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또 수주를 벌써 따냈어요. 2025년에. 그러니까 이게 배 건조가 언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이제 계약 수주 내용을 좀 이제 공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컨테이너선 두 척, 예, 지금 계속 수주를 따 올리고 있고, 2022년,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이 굉장히 월등히 좀 높은 그런 수주 실적을 좀 보이고 있다, 매출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반사적으로 좀 이익을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 중국 조선업을 자꾸 이제 제재 때리기 시작해요. 트럼프가 이제, 그렇죠. 중국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이런 조선, 뭐 한국의 조선 그 건조를 의뢰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는데, 일단은 한국도 이제 가르는 거죠. 비싼 것만 받습니다. 비싸고 싼이라고 했을 때 비싼 것만 한국이 받고 싼 건 어디요? 싼 거는 중국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비싼 것만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거고, 좀 싼 걸로 좀 물량으로 여러 물량을 좀 수주를 따서 좀 건조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조선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배 한 척을 건조했을 때 뭐 1년이 걸려서 건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 1년 반 쏟아 부어 가지고 음, 건조하는 약간 좀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간 건조 기술, 이런 거는 국내 기술이 조금 더 월등히 높다. LNG 선박하는 것도 그렇고, 예, 중국보다는 훨씬 더 기술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보다 우리가 높을 거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중국을 때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반사 이익이 좀 생길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조선업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미국산 LNG 붐, 미 선박 시장을 잡아라. 우리 조선산업 분야 대기업, 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엔진, 부품, 통신 장비, 크레인,
오늘 핵심이 요 크레인입니다. 자, 중소 중견 기업의 동반 진출 협력업체도 다양한 혜택을 수혜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트럼프 에너지 부흥 정책의 LNG 및 시추 선박 수주 기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LNG 선박이나 시추 선박 같은 경우는 일단 또 특히나 요거 또 중요한데, 일단 우리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있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특히나 이 크레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컨테이너 선박에는 크레인이 또 많이 필요하고, 여러 선박에도 다 크레인이 필요하겠지만 특히나 이 알래스카 이 LNG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크레인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뭐 기술 때문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접해가지고 확인을 했었는데, 자 일단 크레인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좀 공략하는 종목은. 자 그리고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알래스카 관련된 가스 개발 사업에 대한 이슈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단은 뭐 가스관 사업을 하는데 뭐 일본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미국이 왜 예, 트럼프가 왜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일단 알래스카에 투자하고요. 트럼프가 일단은 뭐 거의 단정지어서 얘기해버렸죠. 뭐 한미일 해가지고 뭐 같이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좀 한국이 좀 난감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철강 관세를 막 이렇게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 철강 관련돼서 가스관 관련돼서 사업을 참여한다? 이러면 득보다 실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를 조금 더 좀 낮춰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자 일단 요건 좀 지켜봅시다. 그래서 요 알래스카 관련된 사업으로는 일단은 급등 테마로는 충분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급등하기엔 좋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종목 하나랑, 그리고 LN 그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하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를 많이들 아실 거예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을 하냐면요. 그 저기 뭐야, 철광 철강관 이음새, 그러니까 뭐 파이프 같은 거 이런 거 좀 이어 붙이는 석유화학이나 조선해양 뭐 플랜트 사업 요런 거를 좀 많이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는 성광밴드가 조금 강하게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차트에서도 이 기대감이라는 게 반영이 됐는지, 또는 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에 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조선 기자재 종목으로 또 수혜를 좀 받고 있는지 좀 충분히 주가 강세를 좀 보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송강밴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급등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해요. 어쨌든 간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LNG 관련돼서 수출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드시 반영되는 종목이에요. 성강밴드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가스 관련된 전력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거기 성광밴드가 많이 좀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음 좀 보시면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략하는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정치 테마랑 엮여 있습니다. 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일이 점점 다가오죠. 뭐 지금 지정된 건 아니에요. 요번 주 14일 날 결정이 될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미뤄질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14일로 선고일로 내다보고 있었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등 뭐 예상 못한 변수가 생겼다. 그래서 선고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탄핵이 뭐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정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사업성을 보고 일단 종목을 결정한 거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테마 성향을 좀 가지고는 있었는데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사업적인 이슈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공략하는 종목은 자, 요 차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바로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자, 요 오리엔탈 전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자, 요거를 좀 볼게요. 오리엔탈 전공은 LNG 운반선 수혜 기대감에 급등했다. 언제죠? 2월 14일부터 급등을 했다. 그래서 크레인 시장 독점 지위를 좀 부각받는다. 그래서 LNG 운반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당연히 선박 수주가 증가를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크레인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LNG 화물창 내부 탱크를 연결하는 인슐레이션 패널 운반 크레인은 오리엔탈 전공이 사실상 유일한 공급업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LNG 선박을 수주하면 수주할수록 이쪽으로 수주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건데 어쨌든 지금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2027년에서 2028년도까지 이미 수주를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제 연간 좀 가지고 오는 그런 실적 이런 부분들을 매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 기대치 이상으로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뭐 오리엔탈 전공에 대한 뭐 실적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봤는데 자, 오리엔탈 전공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기업에 대한 실적을 좀 보시면요. 어쨌든 얘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볼게요. 선박에 설치되어 각종 물품, 양화에게 사용되는 뭐 크레인, 예, 그래서 해양 플랜트에 설치되어 지원하는 뭐 크레인들 뭐 이렇게 만든다. 홈페이지 제가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극조원 크레인 납품을 진행하였다. 쇠빙선에 장착되는 뭐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알래스카 관련돼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알래스카든 어디든 지금 쇠빙선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쇠빙선은 특히나 우리나라가 쇠빙선은 잘 만든대요. 그리고 쇠빙 그 저기 뭐냐 얼음 사이에 갇혀 있는 배들도 구호를 많이 해준 적도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되게 좀 역사적으로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짜 얼어 죽을 뻔한 사람들을 진짜 구세주처럼 등장해서 우리나라 쇠빙선이 얼음 빙판 다 깨 부숴가면서 그 배를 구조해내는 약간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쇠빙선이 굉장히 좀 유명하다라고 하고요. 뭐 러시아의 쇠빙선만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좀 높은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쇠빙선에 장착되는 극초원 크레인 납품을 진행하였으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하여 제작이 일시적으로 중단됨. 자, 여기가 또 이렇게 또 보입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분명히 뭐 우크라이나 뭐 건설이나 뭐 이런 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은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우크라만 보지 마세요. 러시아도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었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생산 거점 가장 광범위하게 있었던 게 또 러시아예요. 자, 그럼 삼성전자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러시아에 대한 이 무역 고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만큼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자동차 부품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또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있겠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하여 제작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하는데 러시아와 다시 무역에 대한 이런 고리가 연결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다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1년도 영업이익에서 2022년도 영업이익 점점 우상향하는 영업이익을 좀 보이고 있고요. 2023년도부터 128억 원, 그리고 2024년 작년 같은 경우는 292억 원으로 해서 일단 분기 영업이익 실적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주 실적이 높기 때문에 2026년, 2027년, 2028년도까지 그냥 쭉 다이렉트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리엔탈 전공 일단 제품 한 번만 볼게요. 요거 먼저 보고요. 요런 크레인들 만드는 거예요. 크레인들. 자, 여기 보면 대부분 다 크레인들이에요. 다 배에 들어가는 크레인이 사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크레인들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극 좋은 크레인들을 만들고 이거 구조정이죠. 요런 거. 요런 것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제가 공략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 성광밴드 먼저 말씀드리면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0월 끝나고 11월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고점을 만들었어요. 자 일단은 역사적인 고가를 넘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39,000원 역사적인 고가 2007년도에 올라왔었던 이 고가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 있죠. 요 구간 위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좀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뭐 탄력을 좀 보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힘이 좀 많이 부족하죠. 어느 정도 조정 나왔다가 반등하는 그 힘 탄력을 좀 이용해서 우리는 좀 수익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청강밴드는 아까 가스관 관련된 사업이라고 했죠. 알래스카 관련된 이슈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더 주가 급등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올해 고점 만들었던 거 밀고 올라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리엔탈 전공 여기 정치적인 테마를 좀 담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치적인 영향도 영향이지만 실적에 대한 그런 상승 그러니까 목표 주가도 굉장히 높게 잡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가 차이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BPS 2배 이상은 또 높게 잡아야 되니까 지금 급등한다라고 하면 일단 7,000원 위상까지는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장 좀 상황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성광밴드는 뭐 테마성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500원에서 5,000원 단가 사이에서 저는 매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 신호를 좀 잡을 건데, 자, 매수 신호 같은 경우는 어디요? 자, 이제 카페에다가 정확한 가격 전략을 좀 차트에서 좀 메모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500원에서 5,000원 단가를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 나오기를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ICTK 좀 보도록 할게요. ICTK 이렇게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종목은 급등하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좀 공격적으로 좀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방송에서도 일단 ICTK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천천히 양자 컴퓨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천천히 묶어 가야 되지만 ICT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훅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빠르게 진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성광밴드나 또는 뭐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 한번 묶이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더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ICTK도 마찬가지로 제가 카페에다가 뭐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엑스게이트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좀 종목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양자 쪽으로 이슈는 있지만 올해 이슈가 뭐 한 몇 번 몇 차례 더 나오겠지만 지금 진입하는 게 좀 성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급하지 않게 천천히 차분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지금 뭐 비중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
뭐 어느 정도 그 양자 관련된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정 담아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모아간다라고 하겠지만 양자 관련되는 정확한 이슈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기업이 무슨 양자 관련된 기업에 대한 뭐 기술을 발표한다든지 또 양자 관련돼서 어떠한 또 재료 이슈들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다라고 하되 제가 뭐 이게 비중을 뭐 이렇게 한다 막 모아간다 요런 개념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가격 전략 제대로 좀 남겨드릴 테니까 그 내용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카페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